2020년 3월 10일 화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신천지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 실시 결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감염 원인 신천지 교인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다는 확고한 방침하에 방역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어제는 1차 명단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50명에 대해 최후 통첩까지 보냈습니다. 그 결과 금일 3월 10일 07시까지 대구시가 관리하고 있는 신천지 교인 1458명의 99.2%인 1375명이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검사 결과가 통보된 9,820명 중 4,17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교인은 총 83명으로 파악됩니다. 1차 관리 대상자인 8,172명은 50명은 어제 최후 통첩을 보낸 인원입니다. 그 50명 중에서는 어제 44명이 검사를 받았고 나머지 6명은 군 복무나 타 지역 이관 등으로 파악됨으로써 어제까지 전원 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관리 대상자인 2,286명 중 아직까지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인원은 83명입니다. 이분들의 자가격리 기간은 내일까지입니다. 오늘 중으로 이분들도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오늘 중으로 검사를 받지 않으면은 내일 자가격리 해제 기간까지 음성인지 양성인지 판정을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가격리 기간은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차, 3차 관리 대상자 명단에서 3월 12일 00시까지 자가격리 의무가 있는 분들 중에서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83명은 오늘 중으로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내일 자가격리에서 해제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진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자가격리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끝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3월 12일 0시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자가 2번 대기자와 그리고 오늘까지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교인 약간 명을 제외하면은 대규모로 3월 12일 0시 내일 밤 12시가 되면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들이 대거 격리 해제되게 됩니다. 물론 이분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자가격리에서 대규모 풀려날 경우 방역대책의 혼선과 그리고 시민사회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신천지 교인들에게 당부합니다. 자가격리 해제가 방역대책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엄청난 고통을 생각하고 더 이상 여러분들로 인해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자가격리 해제 이후에도 일체의 모임이나 집회는 금지됩니다.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가에서 입원 대기 중인 확진 환자들과의 일체의 접촉을 삼가해 주십시오. 셋째, 모든 시민들이 고통스럽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잠시 멈춤 운동의 실천에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간곡한 요청이자 행정명령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만약 이러한 행동 준칙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방역대책에 방해가 될 경우 대구광역시는 신천지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한편 폐쇄기간이 도래하는 신천지 교회 및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 기간을 2주간 연장합니다. 다음은 자가에서 입원 대기 중인 확진 환자들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까지 확진 후 자가에서 입원 대기 중인 환자 1,858명에 대한 전화조사에서 353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였습니다. 거부 사유로는 자녀 및 가족들과의 동거, 3주간의 격리 해제 기간 도래, 병원 입원 치료 요구 등등입니다. 환자들의 상황을 살펴서 결정하겠지만 생활치료센터 입소 문제는 환자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방역당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선은 대구시의 방침에 따라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한편 확진 환자들이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원인 중에는 환자들의 완치 판정과 자가격리 해제에 대한 지침이 불명확한 원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병원 퇴원, 생활치료센터 퇴소, 확진자들의 자가격리 해제에 대한 대구시의 분명하고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여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일 브리핑에서 대구광역시의 분명한 지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8개 구군 그리고 경찰과 공조하에 양성 판정 후 입원 대기 중인 확진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각 구군마다 100여 명의 전담관리팀을 구성하여 자가격리 의무 준수 여부, 건강상태 파악, 생활 불편 해소와 지원 등 밀착 관리에 들어갑니다. 앱을 통한 소재 파악, 하루 2번의 전화통화를 기본으로 하되 전화 불통 시 30분 간격으로 4번 전화하고 그래도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경찰과 함께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만약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할 시에는 즉각 경찰의 소재 파악과 수사가 실시될 것입니다. 이어서 확진 환자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3월 10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92명이 증가한 총 5,663명입니다. 확진 환자 입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대구의료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등 9개 병원에 130명이 입원하여 전체 확진 환자 중 2,198명이 전국 58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오늘 중 152명이 추가로 입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경북대 기숙사, 제천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구미 LG디스플레이 동락원 기숙사 등 3개 생활치료센터에 405명이 입소하였고 오늘 중 310명의 환자가 생활치료센터에 추가로 입소할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 농협경주교육원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 11명이 완치된 데 이어 4곳의 생활치료센터에서 325명이 검체 후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추가 확진자들의 특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보건소 소장을 포함 3명의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보건소장과 직원들은 전원 지난 2월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서구보건소 감염예방의학팀장의 밀접 접촉자로서 2월 24일부터 자가격리 상태에 있었으며 격리 해제 전에 실시한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자가격리되었던 35명은
어제부터 업무에 복귀하여 서구보건소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환자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13명이 병원에서 퇴원하고 11명이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하는 등 24명이 완치되었고 6명의 사망 환자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117명이고 39명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상세한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리에 대해서는 제 브리핑이 끝난 후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단장이신 김신우 교수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기세가 조금씩 꺾이기 시작하여 어제 대구 지역의 확진자가 100명 후반대에 접어든 데 이어 오늘은 100명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위생수칙을 엄격히 준수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잠시 멈춤 운동에 고통스럽지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금의 진정세를 안정화 초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만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대구는 심각한 단계이고 언제 확진 환자들이 증가세로 또 돌아설지 모르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대구는 놓여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 이외의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고 특히 특정 공간에서 다수 감염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방심은 금물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방역의 고삐를 더욱 재어야 할 때임을 말씀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군별 선별 진료소를 통한 일반 시민 대상 진단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어제부터는 병원,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생활시설의 감염을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하에 집단생활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전수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주 중으로 검사가 끝나는 집단생활시설부터 코호트 격리 조치 등 특별 대책을 상황에 맞게 시설의 형편에 맞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해 하시는 시민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코로나19 관련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그 밖에 궁금하신 점이 있는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여러분, 24시간 운영되는 대구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합심리지원단 전화 1577-0199, 1577-0199에 전화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34번, 35번은 미리 말씀드려서 오늘 36번째 환자분 사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만 82세 남자십니다. 기저질환으로 식도암이 있으셨고 삼킴 곤란 증상으로 2월 26일 있었으며 2월 28일 경북대병원 응급실에 오셨고 식도암뿐만 아니라 폐렴이 보여서 치료하던 중 3월 8일 호흡 곤란의 악화로 고유량 산소를 쓰고 3월 9일 날 15시 54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식도암이 진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암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중증 환자는 31명, 어제는 34명이었는데 31명이십니다. 고유량 산소는 24명 쓰고 계십니다. 환자들이 재평가 하면서 신규 환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다시 입원을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환자는 늡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저희들이 3점 미만은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다라고 좀 광범위하게 두고 있어서 숫자보다도 중증도가 높은 8점, 9점, 10점을 우선 입원시키고 있는데 입원을 필요로 하다라고 광범위하게 판단하는 사람은 543명에 해당하고 어제 239명을 입원했고 대기자는 304명입니다. 오늘 152명을 입원시킬 예정인데 이분들은 점수가 높은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입원을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자 3명 추가로 얘기 안 하시는 39명이요. 아, 그러면 그 부분들은 제 질문 끝나고 나서 우리 김신우 단장님께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일보 최영 전사 중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원시 판정 받은 후에 양성이 나오는 그런 사례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정확한 지침을 발표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완치 판정 이후에 일정 기간을 반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지침을 마련하시는 건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본과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본에서는 이미 지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침 부분들이 저희가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진단검사에서도 초기에는 질본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14일 잠복기로 예정되는 기간이 끝나면은 진단검사 받지 않고 해제하는 거로 되었습니다만은 저희는 워낙 신천지 교인들 중에서는 양성 판정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진단검사 없이는 자가격리 해제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대구시의 지침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지금 이제 무증상으로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확진 환자 같은 경우 21일이 지나면 3주가 지나면은 진단검사 없이 자가격리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대구시는 진단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대구시의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둔 지침을 병원, 퇴원, 생활치료센터, 퇴소, 그리고 자가격리, 또 엄밀히 말하면 자가치료, 환자에 대한 자가격리 해제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협의해서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 기자님. 예, 기자님, 고생 많이 하셨을 때, 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어르신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국제뉴스 통신사 배우정 기자입니다. 조금 이런감이 있습니다만 질문 하나 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보시지만 신천지 대구 교회 측에 대한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사람들이 1차, 2차, 3차로 명단을 찔끔찔끔 제출했기 때문에 대구시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방해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의 그 시설에 대해서도 이 자진 신고를 조금밖에 안 하고 일부러 이제 시장님께서 강제로 말이지 조사를 해서 폐쇄도 하고 고발 조치도 하고 이래 했고, 그 다음에 신천지 한마음 아파트 자기들이 이미 그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신천지 교회 측에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밝히지도 않고 이때까지 은폐시키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방역 대책에 대해서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대구 시민들의 우리 기자들도 여기 계시지만 모두에게 물적, 심적 피해를 크게 입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대구 신천지 교회 측에 보상권을 여기 좀 인정이 된다면 행사할 용의가 있으신지, 어떻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강제적으로라도 좀 조사를 해서 보상권을 행사할
하려고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방역에 집중할 때입니다.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은 지금 형사고발 조치할 대상은 조치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내릴 대상은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물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문제도 법에 따라서 엄격히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묻겠습니다. KBS 이호인 기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마음 아파트에서 발생한 확진자 38명이 지난달 9일과 16일 신춘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다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여쭤보고요. 아울러서 한마음 아파트에서 발생한 확진자들의 그 발병경위, 전염 경위에 대해서 역학조사 결과 나온 게 있으면 일부라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분들은 역학조사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김종현 부단장님께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그 사항은 설명을 드리고 제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진되어진 분들 중에 38명 모두 9일 16일 예배에 참석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파 경로에 있어서는 아직도 저희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제일 먼저 최초 증상을 나타내신 분은 있지만 이분들로 인해서 전파가 되어졌는지 아니면 다른 경로로 인해서 전파가 이루어졌는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KBS의 류재현 기자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 확진자 6명의 혈액이 지금 혈액 필요한 환자 9명에게 이미 수혈됐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요. 적십자산은 일부 긴급 회수했고 그리고 질본도 물론 중국 사례이긴 하지만 증세가 보이는 환자 15% 정도가 바이러스 핵산이 이미 발견되는 것이라고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혈자 9명에 대해서 지금 열흘 가까이 코로나 검사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만약 하더라도 이제 전문가 집단에 권고가 있어야지만 코로나 검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내용 보니 지금까지 방역 대책이 호흡 매개로 받고 이후 혈액 감염 매개로 보는 순간 어떤 방역의 기초가 흔들릴 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그 9명 중에 7명은 현재 대구 지역의 환자로 확인이 되고요. 결국 우리 지역의 문제인데 질본이 이렇게 코로나 검사를 미루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코로나 검사를 해서 수혈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해소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이제 대구 신천지가 대구 경북 혈액원하고 단체 헌혈 협약을 맺어서 실제로 헌혈을 많이 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대구시 차원에서는 확진자의 정보나 신천지 관련자의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을 해서 헌혈됐던 혈액을 수거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질문은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추측하고 억측해서 가면 더 혼란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대규모 신천지 교인 31번째 환자가 나온 이후부터는 지금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헌혈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럽게 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정할 방침입니다. 이 문제를 대구시가 달리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혈액을 통한 감염 여부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들은 대구시가 먼저 나서서 어떻게 하겠다고 할 문제는 아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네, MBN 김시훈 기자입니다. 고령 확진자 중에 지금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기저질환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사망하시는 분들 계속 늘어날 것 같긴 하거든요. 이분들을 위한 뭐 특단의 뭐 대책이랄지 아니면 뭐 케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다른 방안 같은 게 있으십니까?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조금 이따가 김신우 단장님께서 사망자 관련 사항과 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김지현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서울보건소 이제 3명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는데 정확히 이제 어떤 경위로 이제 발생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감염 예방 팀장님은 진편을 했는지 그 부분도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신천지 신자 중에 8명이 접촉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분들 어떤 경위로 함께 살고 있었는지 지금 조사가 됐는지 설명 좀. 예, 3명 추가로 서구보건소장을 비롯해서 추가로 나왔던 분들은 미리 감염이 되었던 팀장으로부터 감염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서 이미 자가 격리 상태를 2월 24일부터 유지되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구보건소장이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이고 해서 격리 해제 기간 도래에 맞추어서 격리 해제를 위한 진단 검사에서 음성으로 3사람 모두가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자가 격리를 엄격히 유지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산의 우려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사람 그 부분들은 역학조사 관련해서는 우리 김종현 단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팀장님은? 예? 감염 예방팀장님. 예방팀장이 퇴원했냐 안 했냐? 예, 그거는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YTN의 허성준 기자입니다. 그 집단 생활시설 감염 차단하는데 행정력 집중하신다고 하셨는데 특별 대책 어떻게 추진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종사자들 전원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어제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종사자들에 대해서 확진자가 안 나오는, 그리고 코드 격리나 자체적으로 2주간을 코트 격리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코트 격리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만약에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나오게 되면은 이 부분들은 코트 격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요. 시설 규모가 작거나 인력이나 또 시설 때문에 코트 격리를 못하는 이 시설들은 그 시설에 맞게 방역 대책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부인 출입 부분들을 엄격히 통제하거나 전면 금지하는 부분들은 방역 대책 부분들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상세한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어제부터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희망시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규모 5개 시설은 자체 코트 격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교수님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이번 대기자 현재 몇 명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문성병원 관련돼서 그 대구시에서 한 번도 제대로 브리핑을 한 적이 없으신 것 같은데, 관련돼서 지난번 일요일에 김종현 부단장님께서 병원 2군데에 대해서 환자가 전원됐고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양병 병원에도 이번 대기자 몇 명이죠? 이번 대기자. 나오는데 정확하게 지금 문성병원과 관련돼서 어디까지 확조사가 되어 있고 공개해 주실 수 있는 부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 김종현 단장님, 김신욱 이 단장님 말씀하시고 제가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망자 그 36번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37번, 8번, 9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7번 그 대구에서의 사망자는 62세 남자시고요. 3월 7일 날 북부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했지만 음성이었습니다. 3월 9일 날 호흡곤란과 심정지를 통해서 그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칠곡 경북대병원에 후송 오셨고 3월 9일 날 사망 후 검사에서 확진 받으셨습니다. 38번째 환자는 여자 76세 당뇨를 갖고 계신 분으로 3월 2일 날 경대병원 응급실에서 확진을 받으셨고 치료 중 3월 9일 날 20시 25분에 사망하셨습니다. 39번째 환자분은 여자 59세이시고 2월 22일 날 부산 연제구 보건소 코로나 검사 확진을 받으신 다음에 2월 26일 날 계명대병원에 숨이 차서 입원하셨고 영남대병원으로 중환자실은 이렇게 비는 곳을 이렇게 서로 옮기기도 합니다. 음압병상으로 26일 날 옮기셨고 치료 중에 3월 9일 날 20시 35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아까 그 고령자들이 사망하고 이렇게 기저질환들이 사망하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집에 계시다가 사망했다라는 분은 잘 안 나오시고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수 체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게 연령과 기저질환과 중증도를 갖고 있습니다. 10점, 8점에서 9점 이렇게 오늘도 152명 정도를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입원시키는 노력들을 반복해서 함으로써 그런 거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진단에 있어서도 요즘 자체검사 병원에서 있는 자체검사 할 때는 빠르면 2-3시간 늦으면 6시간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시에서는 시보건환경연구원은 뭐 24시간 이렇게 걸리지 않고 6시간 이 정도에서 나오는 거로 인해서 빨리 하고 입원을 우선권을 주고 하는 정책들이 특별한 치료약이 없는 상황에서 빠른 병원 치료를 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입원 대기자는 질문하셨는데 계산하는 시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1422명. 입원 대기자 중에서 입원을 해야 되는 병원의 입원과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사람 304명, 오늘 152명을 입원시킬 예정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에 있는 분들은 조금 전에 김신우 단장님께서 입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해서 1422명입니다. 오늘 아침 이 시간 현재 1422명이고 우리 서구보건소 팀장은 동산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현 부단장님께서 역학조사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말씀드렸던 8분이 모여 사시는 집단 거주시설 어쨌든 집단으로 모여 사시는 그에 대한 조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경위는 저희가 3분이 모여 사시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졌고 저희가 추가 확인 결과 8분이 동일 주소에 있는 빌라에 모여 사시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더 확인을 해보니까 한 분이 해당 주소와 포항에 있는 자택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는 분이 있어서 확인한 결과 이분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로 인한 밀접 접촉자 총 6명 중에서 한 분은 확진이 되어졌고 나머지 6분은 음성으로 감염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것과 관계되어진 환자 총 9분 중에서 한 분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7분은 생활치료시설에 입소, 나머지 한 분은 자가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추가적인 전파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여 살게 된 계기는 역학조사의 범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성병원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문성병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성병원의 최초 원내 주차 관리원으로 인해서 확진되어진 분은 총 24분이십니다. 이분들 중에서 한 분은 2월 27일 날 퇴원 후 교통사고 나셔서 드림병원에 3월 6일 날 입원하신 후 바로 검사 시 확진이 되어져서 격리 조치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분은 3월 2일 날 리더스 재활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어졌고 전원 당시는 음성이었지만 이후에 3월 6일 날 한 분이 발열이 있어서 다시 검사한 결과 확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나머지 같이 전원된 4분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추가로 확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24분이 문성병원에 의한 확진자 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MBC원 윤수 기자입니다. 아까도 말씀은 해주셨는데 한방 아파트 관련해서 역학조사 중이라고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까지 혹시 나온 거라도 혹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재차 요청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마음에서 이제 확진 환자가 19일 날 한 명 처음 발생을 한 것으로 이제 들었는데 확진 번호를 확인하니까 140몇 번이라고 대구시에서 확인을 해주셨어요. 근데 19일에는 140번 환자가 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추측이 되거든요. 확진 날은 21일.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그 번호에 대한 차이는 아마 검사이라고 아마 최종 결과이라고 그런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측은 되는데 정확하게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음 아파트에 관한 역학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학조사라는 게 전파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GPS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 한마음 아파트 내에 어떤 경로로 감염이 일어났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정교한 역학조사를 할 만한 여력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고위험군에 대한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계속해서 시장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받고 오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방역 대책의 전체를 보면서 저희는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 세세한 하나하나 부분들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 세세한 하나하나 부분들까지도 다 일일이 답변해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이미 확진 환자 수가 5,500명을 넘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역학조사 문제를 하나하나 다 풀어드리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네, YTN의 최상훈입니다. 문성병원에서 확진자가 좀 다소가 나왔고 해당 병원에서 이제 인근 요양병원 중으로 이제 전원이 환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해당 환자들은 확진자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검사는 전혀 받지 않은 상태로 지금 다른 요양병원에서 다른 환자들과 다인실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원된 환자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확진자가 있었던 문성병원에 전원된 사람들이 간 병원에 기존에 있던 환자들과 분리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요양병원의 환자들이랑 관리는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김정현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때 나오시면은 그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리더스 병원으로 전원되어진 그 두 분은 3월 2일 날 전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분 드림병원으로 가신 분은 2월 27일 이미 퇴소한 이후에 다시 이제 재입원하신 사례고요. 일단 리더스 병원에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이 계속해서 현장에 나가서 역학조사를 하고 계시고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원칙은 확진자와 비확진자, 그 다음에 접촉자를 다른 환자들과 분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리더스 병원에 현장 조사를 나간 결과 이게 구분이 최대한
물리적으로 허용이 저희가 원하는 만큼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사항이나 통계 자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오늘 정례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